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비트마인의 주가를 보면서요, 이 과거 닷컴 버블 때의 아마존이 떠올랐는데요. 그 닷컴 버블 당시의 아마존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극단적인 공포, 또 주가 붕괴인데,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이후의 대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그때 잠깐 번쩍하고 단순히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그 대반전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회사로 자리 잡은 현재 진행형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트마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요, 현재 이 공포의 사이클을 넘어서 이 이더리움 산업의 구조적인 확장, 그리고 그 핵심을 잡고 있는 비트마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닷컴 버블 당시의 아마존이요, 113달러에서 6달러까지 떨어질 그 닷컴 붐 당시에 모두가 아마존은 끝났다라고 했었죠. 참고로 이 차트에 지금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건 이 이후에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한 4차례 정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폭락장을 맞고 약 2년 뒤에 아마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폭등선을 보여줬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비트마인을 보면서 그때의 아마존을 떠올려보는 이유인데요. 왜냐면요, 이 시장의 공포는 역사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기회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든 간에요, 이 심리가 극단적으로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넘칠 때는 모두 다 낙관적이고 공포가 번질 때는 대부분이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포가 극에 달했던 최근이 몇 주 있죠. 이런 구간은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일단 나쁜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포에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요.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 주식이 또 하락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공포가 나오고 또 개미들은 추가적인 매도를 하게 되는 형상이 반복되죠. 저 또한 이런 주식의 악순환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요, 이게 흔한 투자자들의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왜냐면요,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처음 바라봤던 그 기업의 본질 있죠? 그 기업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악재들은 분명히 모두가 똑같이 보고 있는 같은 악재 상황인데 투자자들마다 이걸 두 가지의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 차트를 보고 또 안 좋은 뉴스들을 보고 SNS를 본다든지 또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그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지는 공포를 보면서요, 아,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팔아야 돼 라는 본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요, 오랜 시간 이 투자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왔던 위대한 투자자들은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하락과 공포는 그냥 단순한 잡음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의 폭락은 그냥 나에게는 세일 기간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공포에 그 폭락하는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대거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공포는 늘 지나가고 새로운 고점은 계속해서 갱신되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시간이 지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비트마인 주가가 70달러에서 날아오를 때는요, 아, 머니어스가 30달러일 때부터 이 비트마인 영상을 찍었었으니까 그때 보고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비트마인 주가가 30달러였을 때, 제가 막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땠냐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유는 역시 안 좋은 뉴스들이나 그런 공포들 때문이었겠죠. 이 뉴스와 공포 대부분은요, 다 허구에 가까운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걸 매일 보면서 아, 이제 비트마인 주가가 30달러인데 20달러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있죠. 이것이 진짜 기업 투자의 본질이자 이게 실력인 거죠. 이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가 바로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닷컴 버블 때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을 묘사를 하자면요,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다 폭등을 했다가 한순간에 다 폭락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마치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처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그 닷컴 버블 때 그 모든 이슈들 한 복판에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의 톰리 같다 할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베조스는요, 우리 이런 투자자들한테 이 주가와 기업을 분리해서 보는 법을 보여준 완전히 교과서적인 사례를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줬죠.
다시 이 표를 한번 보면요. 이 닷컴 붐의 정점일 때는 아마존의 주가가 113달러였어요. 모두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면서 완벽하게 낙관을 했던 시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 버블이 터지자마자요, 아마존을 향했던 모든 투자자들의 사랑은 즉시 증오로 바뀌었고 그에 따른 매도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현재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비트마인과 꽤나 흡사하죠. 아무튼 그 결과 이때 당시 아마존 113달러였던 주가는요, 약 6달러까지 마이너스 95%나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마존은 끝났다라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 시기 때 이 베이조스가 한 대담한 행동이 핵심인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프 베조스의 행동을 분석을 해보자면 이 세상은 주가에만 매달렸지만 이 베조스는 오직 사업의 실체, 그 본질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프 베조스가 한 말 중에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주가는 시장의 기분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기업은 엔진이다. 그래서 진짜는 고객과 제품, 그리고 운영, 이게 진짜다 라고 말을 했었죠. 당시 아마존 내부 데이터를 봐도 매출은 엄청나게 늘고 있었고요. 또 효율성도 개선되고 있었고 거의 모든 핵심 지표가 다 상승 중이기는 했어요. 게다가 현금도 굉장히 충분했었기 때문에 즉 사업은 굉장히 건강했는데 주가만 죽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게 투자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한 그 회사의 장기적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요, 이 주가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인 거죠. 여러분들이 비트마인의 주가가 60달러 위에서도 좋아 보여서 투자를 시작했다면요, 지금 한 40달러 근처에 있는 이 시기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지난 몇 주를 바라보면요, 시장의 변동성은 사실 정말 컸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공탐지수는요, 최악의 상황일 때는 거의 18까지 내려갔었고 현재도 보면은 32, 즉 공포 구간입니다. 주식시장도요, 하루에 약 7천억 달러 정도 증발하면서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10월에는 가장 큰 암호화폐 청산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롱이고 숏이고 뭐 다 털렸지만 특히 롱 잡고 계신 분들이 정말 다들 떨어져 나간 구간이죠. 최근 몇 주로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약세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10월 초에 거의 12만 6천 불까지 갔던 게 현재 한 20%가 넘는 조정이 와서 뭐 거의 한 10만 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뭐 한때 거의 5천 불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현재 약 3,500불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가 하락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회사의 본질의 가치를 보자 라는 시각으로 지금의 시장을 받아들이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의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고점으로 다시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몇 주간의 조정은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조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약세장일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불리시한 마인드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스스로 분석하고 또 공부해본 결과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 바로 비트마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개인 트레이딩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업을 매수할 때 이런 조정의 타이밍이나 그 주식의 가격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요, 장기 투자자로서 최소 몇 년 단위로 제가 바라보는 기업의 미래를 그려보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중들의 입맛대로 사세요 파세요 좀 이런 거를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좋은 건 이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좀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게 있고 또 이 조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이렇게 일일비하지 않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소식들도 한번 보자면요, 최근 뱅가드 13F에서 비트마인 보유를 공시를 했죠. 그리고 JP모건의 최근 13F도 보면은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만 주의 비트마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또 이걸 보면서요, 아, 이게 단순히 내가 사고 있는 비트마인을 쟤네들도 사는구나 라고 볼 게 아니라, 아, 이제 비트마인은 진짜 기관들이 앞다퉈서 가져가려고 하는 새로운 자산군으로 진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내가 처음에 알게 되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예상을 했었던, 그러니까 몇 년 안으로 이 현재 금융권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기업으로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트마인의 핵심인 이더리움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 비트마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재 이 이더리움의 산업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현재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 이더리움 산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이더리움은 과연 세계 곳곳으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는 역으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질문을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첫째는 뭐냐면요, 이더리움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전 세계 금융망의 역할을 하려면요, 안전이 절대적으로 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제 대답은요, 네, 맞습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더리움이 가장 안정성을 오랫동안 증명해줘 온 레이어 1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요, 이 이더리움 이거 정말 탈중앙화가 맞나? 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이 이더리움에는 100만 개 이상의 검증자가 활동 중이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요, 가장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요, 이 안전하고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이더리움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이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요, 과거에는 이 이더리움이 꽤나 느리고 꽤나 비쌌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각 암호화폐들의 수수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표는요, 그래프로서 이 수수료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딱 봐도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훨씬 비쌉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도요, 2배에 달하는 수수료가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등 블록체인이라고 좋아하다가는 이런 디테일에 우리들의 자산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현재 상황이 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이 느리고 비싸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문제 요소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더리움은요, 수많은 업데이트와 레이어 2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점점 이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주고 있거든요. 제가 천천히 해소시켜 드릴 거니까 일단 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문제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이 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2021년 자료인데요. 우리가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논하려면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속도죠. 그러니까 초당 거래수인데요. 현재 보면 솔라나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지죠. 이게 어떤 거래 방식이든지 간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비용이 비싸면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대중들은요, 이 기술을 쓸 이유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과거 이더리움은요, 다른 체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느렸고 훨씬 더 비쌌어요. 여기 아래 보이시면 여기 가격 보이죠? 다른 것들은 다 0.00, 0.0 뭐 할 때 이더리움만 15불. 엄청나게 비싼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후에 레이어 2 확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솔라나는 뭐 거의 무료 수준의 수수료로 아주 빠른 트랜잭션을 가졌지만 네트워크 다운 사례도 좀 있었고, 그래서 탈중앙화적인 면에서는요, 좀 부족한 체인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면에 이더리움은요, 가장 오랜 시간 검증이 되었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또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레이어 1이 맞는데, 다만 거래 속도가 느리고 또 수수료가 비쌌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이더리움을 보면요, 이 레이어 2를 통해서 확장성과 비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번 다른 표를 볼게요. 자, 현재 이더리움의 생태계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싼 블록체인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레이어 2들을 통해서 거대한 확장 생태계를 가진 하나의 인프라가 되었어요. 현재 이더리움 안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레이어 2들을 보면요, 뭐 베이스나 아니면 아비트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2들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요, 이 수천 개의 거래를 묶어서 처리를 해줌으로써 전체의 비용을 줄이되 보안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만 봐도 초당 한 6,000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바쁠 때는요, 24,000개 정도의 초당 거래수까지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속도가 완전하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 수수료 피도 한번 보면요, 현재 레이어 2에서는요, 뭐 1센트도 안 되는 0.00089,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뭐 아직까지 레이어 1 이더리움 자체 수수료는요, 비교적 좀 높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2021년에 NFT 광풍 때랑 비교를 하면요, 지금은 진짜 그냥 몇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따라서요, 제가 앞서 다뤘던 이 이더리움의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했었던 이 속도와 비용적인 면에서는요, 이 이더리움은 현재 이 레이어 2의 진화로 이 확장이 가능한 블록체인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발전과 진화 때문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은행의 송금 대신에 뭐 테더나 서클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송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존 금융에서의 거래가 막 2일에서 막 3일씩 걸리던 것이 이 이더리움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술 안에서 즉시 전송이 가능을 해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고작 몇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 가져왔었던 오늘의 질문이죠. 이더리움은 과연 확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 대답은요. 그렇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더리움이 보안도 가장 좋고 가장 탈중앙화적이고 그리고 확장성까지 갖춘 유일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말간의 좋은 뉴스들로 월요일 시작이 좋았고 비트마인도 제가 지금 월요일 장중 기준인데요. 제 기준으로 약 4% 정도를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뭐 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해줄지 아니면 하락으로 마감을 해줄지 아직 제 시간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요. 오늘 제 영상의 핵심 메시지로서 지금의 상승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어쩌라고 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오르고 내일은 내리고 이런 것들에 일일비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기업의 본질을 뚫어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이 회사와 동업을 하고 싶은 투자자이자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주가가 뭐 40달러에 있던지 아니면 뭐 60달러까지 올라가던지 저는 계속해서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이 회사의 본질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비트마인의 주가가 30불 아니면 20불까지 떨어져 준다면 내심 기쁘기는 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은 항상 요동치지만 이 본질이라는 건요 항상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공포, 이 엄청난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결승점에서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오늘 내일 나오는 이런저런 뉴스에 내 자산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투기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가치에 투자하는 진짜 투자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